집을 죽지마고 퍼져디요. 계속 기도에 전진하던 중 결혼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로 한 이상 내 인생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위한 것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되면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춤매를 잘 서는 이모에게 다리를 놓아달라 하여 천주의 이름난 기독교 집안의 딸인 최성길과 손을 모았습니다. 손을 본 처자는 아주 다발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알뜰한 여자였습니다. 수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티끌만큼도 나의 신세를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신사제배를 거부해서 16살 때 감옥살이를 했을 정도로 주간이 들였다고 신안의 깊은 처자였습니다. 내가 24번째 신랑감이었다고 하니 신랑감을 걸고 골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는 서울로 돌아가서는 손을 봤던 사실마저 가마듣기 잊었습니다. 일본 유학을 마치면 나는 본래 중국과 러시아, 몽골의 국경 도시인 중국의 하이라오르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만주 전업에 취직해 3년쯤 살면서 소련말과 중국말, 몽골말을 배울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 일본말을 가르치는 학교에 찾아갔던 것처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새 나라의 국경 지역에 가서 외국어 몇 개를 배울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만주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취직하려던 회사에 사표를 내려고 만주 전업 안통현 지점에 들렀다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 춤매를 섰던 이모가 난리를 쳤습니다. 손본 처자가 나 아니면 시집은 안 간다고 버티고 있으니 큰일이라며 나를 보자마자 처자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하더라도 적어도 7년 정도는 당신 혼자 살 각오를 해야 할 것이오. 왜 그래야 하는지요? 나에게는 결혼 생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사실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오. 우리의 결혼은 가정을 넘어 민족과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뜻이 이러한 대로 진심으로 나와 결혼하고 싶죠. 그러자 처자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당신을 보고 난 뒤에 달빛 속에 꽃이 만발한 금을 그었으니 당신은 하늘이 내게 주신 대필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고 야무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단단히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자는 당신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할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라며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일주일 전에 장인될 어른이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그 바람에 찾아 넣은 날짜보다 결혼식이 늦어져 1944년 5월 4일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올리면 화장한 봄날이건만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예수교회 이호빈 목사가 규례를 썼습니다. 이호빈 목사를 환복 후에 월남하여 조교파적인 중간신학원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선원살림은 처치를 하던 흑석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색시가 얼마나 예쁘면 저렇게 계란 타르트 하던 하숙집 아주머니의 말대로 나는 아내를 진심으로 악하고 사랑했습니다. 당시 나는 연산에 있는 가시마금이 토목회사의 경선 지점에 취직을 해서 회사 일과 교회 일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신혼집으로 느닷없이 일본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와세다 대학 경제학부에 다니던 아무개를 아느냐 하고 묻더니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나를 경기도 경찰부로 끌고 갔습니다. 공산주의자로 잡혀간 친구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온 것이 이유였습니다. 경찰에 잡혀간 나는 다짜고짜 구문부터 당했습니다. 내 놈도 공산당 맞지? 일본 유학 시절에 그 자식하고 같이 일했잖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봐야 소용없다. 일본 경시청에 물어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 공연히 개죽음 당하지 말고 공산당 놈들 이름을 줄줄이 대란 말이다. 일본에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이름을 다려며 책상다리 내 배가 다 부서지도록 맞았지만 나는 끈끈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은 흑석선 신혼집을 뒤져 내 일기장을 찾아왔습니다.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친구들의 이름을 찾아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라고 버텼습니다. 일본 경찰은 징글박은 군화발로 내 몸을 사정없이 지시린 뒤 내가 죽은 듯이 쭉 늘어지면 천창에 매달고 흔들었습니다. 나는 중육점의 고깃덩어리처럼 그들이 막대기로 미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시뻘건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시멘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습니다. 찬물을 한 양통기 뒤집어 쓰고 정신이 들면 다시금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를 잡은 뒤양은 주전자를 입속에 넣은 채로 무한전 물을 먹인 뒤에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개구리처럼 부풀어오른 배를 hun화발로
지지겼습니다. 식도를 타고 넘어온 물을 사정없이 토하고 나면 눈앞에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식도가 타들어가듯이 아파 멀건 그물 한 모금도 못 넘기고 기운이 없이 맨바닥에 앞트러져 꼼짝도 못했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부터 걸핏하면 근료가 고문을 당하면서 나는 건물을 견디는 나만의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스가 내 번호를 들으면서 굳게 닫힌 전문을 여는 동안 나는 미련한 짐승처럼 내 손등이며 손가락 깨물어 산초를 냅니다. 그냥 슬쩍 무는 것이 아니라 살이 찢기고 피가 나도록 깨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근화에 차이고 객구로 매달려도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통에 못 이겨 온몸을 팠다며 나뒹굴 때마다 손등에 난 산초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와 내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 전조해진 일본 경찰의 고문은 이를 말할 수 없이 지독했지만 나는 끈끈해 친구들의 이름을 풀지 않은 채 버텼습니다. 천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그것만큼은 죽기 살기로 지켰습니다. 고문을 하다 지천 일본 경찰이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불려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초대로 서지도 못하던 나는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틔운 채 면회실까지 겨우 걸어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만나보기도 전에 이미 눈가가 침물러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어미가 어떻게는 변호사를 될 테니까 그때까지만 제발 죽지 말고 버져다오. 면회를 오신 어머니가 피투성기가 된 아들 얼굴 보며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뜻이 좋아도 내 목숨을 보존하는 게 먼저다. 저대로 죽으면 안 돼. 하며 우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참으로 애달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 하며 같이 끌어안고 펑펑 울고 싶었습니다만 어머니를 면회시켜주는 일본 경찰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나로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죽지 말고 살았어 버텨달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지저저 퉁퉁 눈을 깜빡거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경기도 경찰부에 잡혀있던 넉 달 동안 하숙집에 이기범 아주머니가 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면회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조금만 견디시면 이 시절이 꼭
혼납니다. 얼마 못 가 일본은 말할 테니 울지 마십시오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2월 경찰서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나는 학습집에 쌓여 있는 일기장을 싸들고 한간 모래밭으로 갔습니다. 그러곤 더 이상 친구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 많은 일기장을 다 태웠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내가 감옥에 잡혀갈 때마다 화근이 될지도 모를 이러었습니다. 고문으로 만개잔 몸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도록 혈변을 보며 몸을 스스로지 못해 예를 먹는 나를 학습집 아주머니 형제들이 손삼고 돌보자 주었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기다리던 광복의 날이 왔습니다. 삼천리 판도가 만세 소리와 태극기의 물결로 뒤덮인 감격의 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지않아 한반도에 다가올 엄청난 재난을 예감하고는 너무나 심각해져 기쁜 마음으로 만세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박혀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대로 조국은 일본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지만 고 38선으로 나리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한 당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